안녕하세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오늘도 5월 네 번째 주에 새로 나온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도서는 베르베르 씨 오늘은 뭘 쓰세요? 입니다. 한계를 모르는 상상력으로 방대한 작품 세계를 창조해온 그가 어떤 삶을 살며 어떻게 글을 써왔는지를 유쾌한 필치로 그려낸 책이다. 지금의 글을 만든 지난날의 내밀한 기록이자 베르베르 월드를 속속들이 보여주는 친절한 안내서이며 영감의 원천과 창작 과정을 숨김없이 공유하는 참고서이기도 하다. 두 번째 도서는 산골 노승의 화려한 점심입니다. 향봉 스님은 잊혀진 스님이다. 젊은 시절 한때 세상 무서울 게 없던 시절도 있었다. 불교계 권력의 실세 역할도 해보고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다. 그의 표현을 빌자면 뒤늦게 철이 들어 마흔 무렵 홀연히 자취를 감췄다. 15년간 인도와 네팔, 티베트, 중국을 떠돌며 구도행을 이어갔다. 이후 돌아와 20년째 익산 미륵산 사자함에 머무르며 홀로 밥 지어 먹고 글 쓰고 산책하며 산다. 그렇게 70대 중반의 노승이 되었다. 세 번째 도서는 불황의 역사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불황을 방관하고 조장하는가? 불황의 역사는 잘못된 정부 정책의 역사라며 미국 정부가 금융공황을 유발하거나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됐다. 저자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181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수십 차례의 금융위기가 일어나 2만 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하는 동안 캐나다는 단 2차례 일어났고 주요 은행도 파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가 무작위로 발생하는 사건이라면 모든 국가가 동일한 빈도로 위기를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보다 금융위기를 많이 겪은 나라는 아르헨티나뿐이다. 저자는 대공황을 포함해 지난 200년 동안 미국에서 발생한 9개의 금융공황을 분석, 정부의 감독과 개입이 어떻게 공황을 유발하는지, 이로 인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금융체계를 바꿔야 하는지 고찰한다. 저자는 레이건 행정부에서 부시,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까지 금융 전문가로 활약하며 400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미국 최고의 금융 변호사이자 미국 금융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토머스 바타니안이다. 금융위기 200년사에서 미래 경제 해법을 찾다의 책은 지난 200년간 일어난 굵직한 9개의 주요 금융위기가 정부의 어떤 판단 미스로 일어났는지 사건별로 상세히 분석한다. 예를 들어 1990년대 1년께 넘는 은행이 파산한 SL 저축대부조합 사건은 정부가 대출자를 지원하려는 선의의 정책에서 비롯됐고 2008년 금융위기 역시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해 규제와 감독을 못한 것이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한다. 이런 위기가 국민에게 알려질 때 정치적 언어와 뒤얽혀 진실이 어떻게 교묘하게 가려지는지도 설명한다. 그리고 정부가 선의로 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위기를 일으켰다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역시 정책이라고 말하며 이를 방지하고 최대한 발생 주기를 늘리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경제 상황에 촉각을 세우는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정책 관련자와 정책, 입안자, 의사결정권자와 관련 학과 전공자들에게도 필독서가 될 것이다. 네 번째 도서는 변론의 법칙입니다. 캐릭터 복선, 서사, 디테일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순호와 읽는 이들에게 최상의 만족감을 선사하는 법정 스릴러의 거장 마이클 코넬리가 미키 할러와 함께 돌아왔다. 이 시리즈의 6번째 이야기는 무례하니 의뢰하더라도 수임료만 높게 책정해준다면 누구나 변호할 수 있다는 라에서 가장 타락한 변호사 미키가 절대 이길 가능성이 없던 재판에서 또 한 번 승소의 달콤함을 만끽하며 시작한다. 술과 여자가 넘치는 축하 파티를 뒤로 한 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는 교통경찰에게 의문의 검문을 맞닥뜨린다. 평소와 다른 절차로 몸수색을 강행하는 경찰에게 항변하던 미키는 그의 링컨 차에서 흘러나온 붉은 채에게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로부터 트렁크까지 검문당하는 수모를 겪는데 무고함이 금방 밝혀질 거라는 예상과 달리 결박된 채 여기저기 총상을 입은 시신이 발견된다. 교통경찰은 곧장 현장 지원을 요청하고 미키는 살인범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용된다. 정황과 증거 모두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불리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한다. 다섯 번째 도서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명상의 정수이다. 루퍼트 스파이라는 명상은 특별한 깨달음이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가장 깊고 본질적인 내면에 존재하는 평온함과 행복에 도달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에 집중하고 마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친다고 말한다. 여기서 명상은 오로지 마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다. 마음을 어딘가로 향하게 할 필요도 없으며 마음을 집중하거나 통제할 필요도 없는 유일한 형태의 명상임을 보여준다. 이 책은 자아의 본질에 대한 탐구로 시작한다. 우파니샤드의 심오한 가르침이자 인도 베단타 철학의 핵심 질문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에 대한 간결하고도 통찰력 있는 답변이다. 진짜 나를 찾는 것, 나의 본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이 진짜 명상이라고 말한다. 이 알아차림을 통해 나의 본성이 곧 평온이고 행복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삶의 지속적인 평온함과 이유 없는 기쁨은 이미 늘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해줄 것이다. 6번째 도서는 인생 연구입니다. 다양한 텍스트를 직조하는 방식으로 참신한 스토리텔링을 선보여온 작가가 이번에는 기존의 작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재기발랄한 이야기꾼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시트콤 같은 웃음을 선사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스릴러 같은 긴장감으로 독자의 눈을 붙드는 면모도 있고 한편의 모험 활극 같은 이야기도 포함돼 있어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을 둘러보면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